안녕하십니까. 불사조 유튜브 대표 이정복입니다. 이틀 만에 찾아뵙습니다. 오늘은 5월 27일 토요일 오후 4시 20분. 이 영상도 편집이 되지 않고 촬영하고 바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요새 한두 달 전에는 2차 전지, 또 지금은 반도체가 올라가면서 작년 1년 동안에 정말 힘드셨던 분들 계좌가 회복이 본격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가 힘들 때도 이 종목이 올라갈 수 있다면 기다려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 종목이 정말로 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버티는 것도 하나의 투자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우리 투자하는 분들마다 성향이 다르세요. 계속해서 좋은 종목을 모아가시는 분들이 있고, 또 단기 매매를 도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투자 방식이 옳은 건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투자 방식을 선택했던지 간에 나만의 방식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이 영상 하나만 보더라도 글로벌 증시에 대한 시황이 정리가 되고, 또 다음 주에 일정, 그리고 다음 주에 올라갈 수 있는 종목,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 오늘 또 관심주 말씀드릴 거예요. 또 2차 전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리오프닝주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최근에 조선주가 또 핫한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체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 좋아요, 엄지,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니까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총정리 관심주예요. 그리고 오늘은 2차 전지 분석과 함께 내일장 무조건 관심 가질 1순위 종목에 대해서 말씀 들어볼 수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부채 한도 협상이 주말 내에 타결이 될 건지,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타결 기대감으로 일단 미증시가 어제 급등을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머리를 잘 써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노트에 적어 가시면서 정말 많은 종목들이 나오니까 좋은 종목들만 소개를 해드립니다. 노트에 적어 가면서 3번 정도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증시 폭락이 생각보다 우리가 깊지 않을 거다. 지금 폭락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미증시도 제가 생각했던 나스닥이 13,000에서 14,000 사이가 지금 도달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하방 쪽을 미리부터 생각하셨던 분들, 작년에 연준과 맞서지 마라 이런 얘기를 듣고 다 현금화 하셨던 분들은 지금 나스닥이 엄청나게 많이 회복을 해줬고, 우리 글로벌 증시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종목들도 회복이 되고 있는 과정이 있어요. 뒤에는 지금도 있으니까 어떤 종목을 사서 가져갈지, 또 많이 오른 종목은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이게 계속 추세가 이어질지, 그게 어렵다면 앞으로 오를 종목을 찾는 게 맞겠죠. 항상 주식 순환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작년에 코인 2배 오르고 지금 쉬고 있죠. 코인도 우리가 FTX 사태 때 최저점에 정리했으면 정말 힘들었어요. 그리고 금시세 신고가, 일본 증시 신고가, 이런 부분들, 원자재 가격은 정말 많이 떨어졌고 유가도 많이 떨어졌어요. 유가는 60불 찍으면 70불대 후반까지는 올라오는 그런 움직임이다 말씀을 드리겠고, 우리가 미국 물가지표가 약간 지금 또 올라갔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 체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폭락론자 같은 경우는, 야, 우리 신흥국 증시 이쪽이나 베트남, 인도, 일본 이쪽은 신고가예요. 그런데 베네수엘라 봐라, 아르헨티나 봐라. 아르헨티나는 금리를 80%까지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통화 가치가 정말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겠죠. 근데 우리가 그 부분을 생각한다면 우리나라도 물가가 오를 거다, 우리나라도 망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큰 오산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나라는 세계를 대표하는 기업들이 정말 많아요. 삼성전자, 항상 강조드리죠. 제가 또 삼성전자 대변인이라는 얘기를 듣잖아요. 아닙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있죠? 그리고 조선주, 해운주, 현대차, 그리고 LG전자 세계 1위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 1위인 섹터가 정말 많다는 거예요. 이제는 2차 전지 쪽도 세계 1위를 넘보는 기업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주식으로 따지자면 우리가 망한 기업하고 비교할 수 없죠. 그게 바로 지금 현재 디폴트가 되고 있는 나라예요.
대다수의 나라가 힘들었던 시기는 작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었고 곡물값이 폭등을 하고 물가가 폭등을 하고 셧다운이 되다 보니까 정말로 금리는 높아지고 자국 통화 가치는 폭락하고 하다 보니까 작년이 정말 힘들었지, 올해는 또 우리가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는 또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체크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수가 많이 올랐다, 2600포인트를 찍었다, 그럼 폭락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지금 주도주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해야 돼요. 향후에 주도주가 있을지 없을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지수가 박스권일 때 급등하는 섹터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수를 올리려면 결국은 반도체 지수가 올라야 되겠죠. 자동차주가 올라갈 때도 있고. 하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관련된 반도체 종목이 오르면 지수가 오릅니다. 그래서 반도체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DDR5 관련주는 신고가를 기록을 했고, 아비코전자, 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수페타시스는 폭등을 한 상황이거든요. 또 지금 SNS텍이라든지 지금 신고가 가는 종목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추격 매수를 해야 되는 건지도 정말 체크가 필요해요. 오늘 제가 봐드릴 건데, 어설프게 오른 종목이 있고 거래량이 없는 종목이 있어요. 근데 반도체 섹터는 우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1분기 때 최대 적자일 때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때부터 하반기에 흑자 전환 기대감으로 오르기 때문에 대다수 반도체 중소형주, 부품주 같은 경우는 적자인 기업도 많습니다. 그 안에서 문제가 없는 기업들 안에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가 많이 오르면 2차전지 반드시 떨어집니다. 거의 지수를 키맞추게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조선주가 또 떨어지고 반도체 오를 때는, 그러니까 순환매. 최근에 음식료 업종에서는 농심이라는 기업이 굉장히 좋아요. 여기가 완벽한 주도주 같아요. 천천히 올라가죠. 리오프닝 주식도 마찬가지고, 하반기 때는 우리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죠. 건설주 준비해야 됩니다. 제가 정말 뿌듯한 건 뭐냐면 작년 하반기 때도 건설, 부동산은 폭락한다는 정말로 뉴스뿐만 아니라 수많은 동영상이 있었어요. 작년 우리가 7월달, 8월달에는 삼성전자 4만원 간다는, 올 초까지도 4만원 찍는다는 얘기가 많았고, 코스피 2000 깬다는 이야기가 많았죠. 그리고 나스닥에 대한 우리가 떨어지는 쪽에 베팅하는 분들이 많았고, 3배짜리 마진콜 당하고 있어요. 반대매매 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뉴스를 한번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둔촌주공 프리미엄 붙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전매가 된다고.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8억 신고가, 12억짜리가 18억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월 달에 둔촌주공 분양 가짜다, 미분양 될 거야, 망할 거야 했을 때 저가 매일같이 이거 분양 받아야 된다, 전매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가 5억에서 6억이 올랐어요. 올해는 부동산 V자 반등 없을 거라는 전문가들이 열의 9이었어요. 그것도 정말로 연구하시는 분들. 그쵸? 그게 우리나라 증시 올해 폭락된다고 하고 우리나라 증시가 올라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물가가 잡히고 금리가 잡히면 이런 부분들도 반등이 되고, 이 뉴스를 봤을 때는 건설 섹터도 기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도 우리가 코로나 때 돈을 많이 풀다 보니까 자산 가치가 많이 올랐어요. 그쵸? 현금보다 그런 자산이. 그러니까 부동산도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고 반등이 되고 있어요. 서울 먼저. 그럼 빌라도 많이 떨어졌고 송도 아파트도 많이 올랐고, 빌라들이 또 이제 지방 쪽도 많이 떨어진 쪽은 우리가 미분양이 해소가 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 저평가인 건설 섹터에도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부동산은 우리가 투기의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단기간에 반토막이 났을 경우에는 또 올라가는 증시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래서 하반기 때 건설주 준비하면서 우리가 바이오도 최근에 우리가 볼 바이오가 있어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그때그때 관심 있는 바이오를. 그래서 기술 수출이라든지 낙폭과대, 임상 관련주는 바이오도 볼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드리겠고, 우리 미국 주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로 또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되고 있는 게, 지난주 토요일 영상, 지지난주 토요일 영상 꼭 보세요. 죄송합니다. 이게 편집 영상이 아니다 보니까 이어갑니다. 자, 미국 주식은 애플하고 엔비디아, 구글이 확실한 주도주입니다. 근데 엔비디아가 폭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때문에, 애플, 구글 때문에 미국 떨어진다는 얘기 하기 어렵다고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이제 떨어질 거야. 근데 급등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부터는 많이 오른 게 맞긴 맞아요.
그래서 SQQQ나 SOXS 투자하시는 분들은 반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SQQQ는 이제는 손절 타이밍은 지나는데 이게 3배짜리다 보니까 미국 증시가 3% 오르면 10%씩 날아가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반면에 쏙3라든지 FNGU, TQQQ 3배짜리는 폭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지수를 이끌고 있어요. 테슬라가 많이 급등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제가 3주 전부터 강조드리는 게 부채 한도 협상이 결렬된다는 건 우리가 전쟁 날 확률보다 희박하다고 했기 때문에 타결 기대감은 있어요. 그러니까 주말에 타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물가 지표가 살짝 상승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좀 이따 봐드릴 거고 코스피 코스닥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가 상승하기 때문에 반도체 순환매, 반도체 안에서 우리가 고점을 경신해서 뚫어버린 종목이 있고 이제 뭐 후공정도 있고 전공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안에서 한번 거래량이 터질 수 있는 반도체 순환매 종목은 없는지 우리가 체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2차전지도 뭐 에코프로가 쭉 오르고 나서 그 다음 2차전지 막 급등하는 게 나오죠. 반도체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쭉 올라왔죠. 그럼 여기서는 추가적인 상승을 하더라도 계단식 상승을 하고 어디까지 고점인지는 체크를 해야 되겠지만 저는 원칙적으로 작년에 5만원에서 삼성전자 7만원에서 7만 5천원 도달되면은 그때는 제가 강조를 안 드린다고 했어요. 지금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정말 많이 올랐거든요. 특히 하이닉스 여기서부터는 강조를 하면 할수록 우리가 계좌가 회복이 다 됐단 말이에요. 힘들 때 버려버리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을 버려버리게 하는 영상은 절대 찍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손절하셨던 분들이라 할지라도 또 이 반도체 순환매 종목에서 노려볼 종목은 없는지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2차전지도 지지난주 영상을 보시면 우리가 떨어지지 않았죠. 코스모, 신소재, 에코프로 이런 쪽은 별로 떨어지지도 않은 거예요. 윤성, FNC, 포스코, 인터, 또 코스모 화학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낙폭과대 쪽으로 관심, 그리고 상신 EDP는 제가 사실 지난주에 강조를 했는데 급등을 했었어요. 이런 부분들 SK 이노베이션, 삼성 SDI, 포스코 퓨처엠, 명신산업, 포스코 홀딩스 이런 종목들을 오늘 제가 봐드릴 거고 낙폭과대에서 2차 전지도 기회가 다음 달에 올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종목은 요만큼 떨어졌고 어떤 종목은 저 밑에 가 있어요. 그러면 약간 위에 있는 것들이 오를 때는 덜 오를 수는 있겠지만 추세를 만들어 갈 수 있고 낙폭과대는 또 거래량 반등이 나올 수 있고 많이 빠졌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찾아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대차 관련주, 우리가 현대차가 쉬잖아요. 반도체 오를 땐 또 자동차 쉬거든요. 그쵸? 그럼 먼저 올랐던 LG전자도 지금 쉬고 있는 거예요. 근데 LG전자는 박스콘 만든 지가 3개월이죠. 1, 2월 달에 오르고. 그러면 또 여기가 바톤을 이어받아서 올라갈 가능성도 매우 높고 자동차주가 한 2주 조정받았으니까 우리가 덜 오른 자동차는 또 계속 오르더라고요. 또 지지난주에 SL 말씀드리고 폭등 들어갔잖아요. 급등 들어갔고 한국 무브넥스 같은 종목들이 급등 들어갔었어요. 근데 현대모비스 여기는 지금 추세 만들고 있어서 또 올라가려고 하고 있고 HL 만도 쪽은 또 올라가려고 그러고 있어요. 그 대신 급등했던 아진산업이라든지 무브넥스, 코리아 FT 이런 종목들은 살짝 조정이 나오고 있어요. 모베이스 전자 같은 기업들은. 하지만 이 안에서도 우리가 기회가 있을 수가 있고 오늘 제가 봐드릴 거고 자율주행 쪽은 뭐 퓨런티어, 명신산업 2차전지 후속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래량이 붙고 있기 때문에 조정시 봐야 되는 토픽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올라있기 때문에 소개하고 또 이게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퓨런티어 하이비전 시스템이 먼저 올랐다. 그럼 그 다음에 또 캠트로닉스 많이 올랐었고 MC넥스 좀 덜 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뭐 MS 오토텍 자동차주 쪽에 전환사채 물량 소화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소화되면 또 올라가겠죠. 그래서 자동차주 오늘 봐드릴 거고 반도체주는 제가 항상 강조드렸잖아요. 몇 개월째. 3년 전에 코로나하고 똑같다. 리오프닝 주식 계속 적자나는데 기대감으로 오르고 나서 실질적으로 실적이 그만큼 못 나온 리오프닝 주가 지금 못 가는 거하고 똑같다고 말씀드리니까 그게 또 정확하게 적중이 됐죠. 그래서 반도체 올라갈 때 거래량 값이 올라가는 거 잘 체크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적 대폭 적자일 때 오히려 외국인들이 10조 이상 가져가면서 우리나라 증시를 이끌고 있고 절대 안 된다고 했던 반도체가 올라가는 거예요. 2차 전지 쪽으로 다 몰린 다음에. 그럼 반도체 쪽으로 또 몰리게 된다면 반도체 쪽에 또 거래량 터진 종목들은 또 이제 2차 전지 쪽은 손절이 나오겠죠. 그럼 2차 전지 반등 들어가고 또 다른 섹터 올라가고
이게 매일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섹터별로 우리가 정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신고가 쓰는 반도체 있으니까 한번 체크해보고 금리나 수혜주 모아가자 연초 삼성전자와 같다. 그래서 경기민감주 섹터 있잖아요. 증권주도 요새 좋습니다. 뭐 유진투자증권은 신고가 가려고 하고 있고 삼성증권도 준비하고 있고 건설주 쓰리바닥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아직까지 오르지 않았고 오히려 코로나 때도 반도체 쪽이 오르고 2차 전지 오르고 나서 코스피가 약간 쉬어갈 때 건설주가 막 2배씩 오르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움직임이 우리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부터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리오프닝 주식도 우리가 기회가 있는 종목들, 중소형 화장품주는 뭐 잉글우드랩이라든지 코스메카 코리아는 급등이 들어간 상황이에요. 중국 쪽에 또 우리가 큰 피해가 없는 코스맥스라든지 코스맥스 관련주는 또 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주 안에서도 중국 때문에 피해를 너무 많이 보는 기업들은 우리가 크게 올라가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관심주도 중간중간에 나오니까 제가 오프닝을 요 정도 찍어드리는 게 지금 이 오프닝 15분 본 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요거 보시고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신 있게 스타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지금 댓글 달아주시고 시청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내일부터 무조건 매수할 1순위 종목에 대해서도 우리가 점검을 해볼 거니까 하나하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불사조 유튜브가 많은 분들의 사랑으로 지금 현재 16만 5천 명 아마 16만 6천 명이 곧 달성이 될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영상 하나하나 또 여기 보시면은 지난주 영상엔 댓글이 1000개 정도 달렸는데 일일이 다 읽고 답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 영상도 보시고 이번 주 라이브 영상 보시고 멤버십 가입 방법은 여기 두 번째 영상이 있습니다. 꼭 보시고 요거 꼭 보셔야 돼요. 어떻게 가입하고 어떻게 보는 건지. 그 다음에 가입은 하루 4,000원이니까 종목 주고 AS하고 정말 수익을 잘 내주고 있어요.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팔고 어떤 종목을 지금 사야 되는지가 실시간으로 문자처럼 유튜브에서 알람이 갑니다. 멤버십 전용 알람이. 꼭 가입해 보셔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갈 길이 멀죠? 또 이제 우리가 다 정리해야 되니까 미국 증시 한번 볼게요. 이번에 어제 같은 경우에 미국 증시가 정말 많이 올랐죠. 많이 올라서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나스닥이 이렇게 폭등을 해버렸어요. 이 반도체 지수가 막 심장이 멎을 듯한 상승이 나오죠. 이틀 동안에. 이거 엔비디아 효과 때문에 이런 건데 이렇게 된다면은 어느 정도 우리가 많이 힘들어지냐 하면 이거를 투자하셨던 분들 또 이 반도체 숏 치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반도체를 숏을 치고 또 뭐 인공지능 AI 엔비디아 숏 치고 하신 분들은 이제 마진콜 반대매매 나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 반도체가 많이 올랐으니까 그럼 월요일날 또 선반영돼서 금요일날 오른 종목들이 있잖아. 나스닥 선물이 많이 오르지는 않았었지만 그럼 많이 오른 종목은 월요일에 시초가는 오르는데 또 눌릴 종목이 있고 순환배 따라갈 종목이 있어요. 2차 전지 똑같아요. 그래서 항상 먼저 대장주가 달리고 후속주가 달리니까 나스닥도 지금 현재 보면은 13,000 왔어요. 7,000, 6,000 갈 것 같았는데 어느덧 만에서 13,000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저는 13,500에서 4,000 사이까지는 찍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럽은 오히려 최근에 조금 쉬고 있는데 박스권이죠. 또 쉬었는데 또 유럽이 달릴 수도 있어요. 쉰 지가 오래돼서. 반면에 일본 증시 너무 좋죠. 최근에. 좀 이따 또 제가 봐드릴게요. 그래서 중국이 또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제 또 중국이 한번 오를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순환매가 나오고 있다고 지수는 보시면 돼요. 다우 증시는 지금 한 두어 달 정도 쉬고 있는데 다우 증시가 지금 박스권 만약에 상단으로 또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당장 폭락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채 한도 협상이 결렬이 딱 돼서 뭐 그날 한번 내려간다든지 이런 거 아닌 이상은 어차피 타결은 될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자 이게 바로 SOXS 여기가 정말로 많은 분들이 작년에 연준과 맞서지 마라 하면서 이때 제가 한번 영상을 보시면 저도 정말 얘기한 그대로 돼서 정말 뿌듯한데 이때 또 심지어 세른봉이 나왔어요. 이 최고점일 때부터 얘기했습니다. 이때 11월 10일 때 이게 37,000원일 때도 제가
절대 안 된다고 얘기했고 매일같이 CPI 때마다 안 된다 그랬는데 이게 9만 원짜리가 10,000원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손절 나옵니다. 여기도. 너무 무섭거든요. 그럼 손절 나오고 바로 급등하느냐? 그건 아닐지언정 지금부터는 손절 타이밍이 지나갔다. 여기도 3배짜리 우리가 하락 베팅 하신 분, 또 SOXL 한번 보세요. 여기가 추세가 좋다 그랬는데 또 보세요. 쓰리바닥 찍고 여기 고점 딱 돌파하더니 하루 만에 20%가 올라버린 거예요. 그럼 여기 숏을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났다는 거죠. FNGU 급등 나왔죠. 그러니까 전부 다 지금 2배 넘어요. 여기도 엄청 올랐습니다. FNGU. 떨어진 게 엄청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오른다고 흥분할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는 추격 매수하면 엄청 많이 올라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 같은 경우도. TQQQ도 이제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6,000원짜리가 35,000원. 이제 2배 정도 됐죠? 좀 덜 올랐죠. 아까 거보다는. 그런데 여기 매물대가 이제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또 매매하시는 분들이 보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21선 구간에서 이런 종목들은 봐야 되거든요. 3배짜리는. 근데 21선짜리에서 숏을 친다는 건 우리가 요행을 바라는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방 쪽도 구글 보세요. 추세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구글도. 그러니까 구글이 하나, 둘, 셋 하고 지금 매물대 돌파되고 가는 과정인데 금요일 날 많이 오르진 않았는데 여기서부터 추가적으로 신고가를 갈지 말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구글 같은 경우도 지금 추세를 확실하게 세워놨기 때문에 이 추세가 당분간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마존 오를 여력이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아마존도. 여기 아마존은 금요일 날 확실하게 자리 잡고 4% 올려놨기 때문에 아마존이 또 추세를 만들고 있고 애플 추세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애플 같은 경우 인도 우리가 그 실적 때문에 지금 애플이 신고가 찍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이런 월봉에서 우리가 숏을 친다는 거는 우리가 떨어진 다음에 봐도 늦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숏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 무서운 종목이 우리가 엔비디아잖아요. 제가 엔비디아 때문에 나스닥 떨어진다는 얘기 못한다 그랬거든요. 시총이 1000조짜리인데 하루에 30%가 오르는 거예요. 300조. 이게 21선에서 계속 지지하고 오르고 이러다가 여기서 이제 한번 떨어진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이런 식으로 폭등을 하니까 3배짜리 엔비디아 숏친 분들은 지금 큰일 났습니다. 공매도가 파산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체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뉴스 한번 볼게요. 얼마나 무섭냐면 엔비디아 효과 때문에 AI 반도체 강렬한 시세가 분출이 되는 거예요. AI 관련주가. 그러니까 미국의 엔비디아가 최고 종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우리나라에선 최근에 연초에선 올랐었는데 지금은 또 이 AI 관련주가 아주 급등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분들 그거 아세요? 주식한 지 제가 20년 정도 이걸 절 보기 때문에 저는 3, 4년 전도 지금 기억이 나는데 그때 상장 폐지된 게 CT&T라는 종목이에요. 전기차 중에 제일 잘 나갔던 종목이 있는데 지금은 에코프로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가짜가 가려지는데 엔비디아는 이게 뭐 전 세계를 대표하는 기업이니까 확실하게 오히려 엔비디아 투자하시는 분들이 수익이 많이 났죠. 그러니까 이 엔비디아 관련주가 오르다 보니까 미국이 지금 나스닥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엔비디아 급등으로 미국은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이 부분 보면서 제가 항상 말씀드려서 우리나라 공매도 얘기할 거 없다. 근데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공매도 비율은 미국이나 일본보다 낮은데 우리나라는 작정을 하고 외국인하고 개인하고 공매도를 치는 방식 자체가 우리가 차별을 두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시총 큰 것들이 실적이 나오면 오히려 떨어져요. 실적 발표 날 미리 기관들이 팔아먹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지수가 폭등을 못하는데 미국은 정직해요. 실적이 정말 좋게 나오면 30%가 하루에 올라버리고 우리가 게임스탑 같은 경우는 하루에 막 10배가 올라서 공매도가 파산되거든요. 올해 에코프로도 지금 계속 공격당하는 이유가 공매도가 너무 많이 파산해서 엔비디아 공매도 치다가 하루 만에 3조 원 손실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떨어지는 쪽에 베팅하면 올라가는 종목에서 이렇게 또 무서운 거예요. 우리나라는 시총 상위주에만 치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인 거지 개별주의 개인 투자자가 공매도 치게 해주면은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플 같은 경우 올라가고 엔비디아가 올라가고 구글이 올라가다 보니까 공매도 손실이 너무 큰 상황이다. 이 부분은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미국이 지금 추세 자체가 SQQQ도 이제는 너무 많이 떨어진 상황이라서 보시면은, 그러니까 작년에 자이언트 스텝, 울트라 스텝 할 때 큰 재미 봤죠. 그래서 여기에 인생을 거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3배짜리다 보니까 7만 원짜리가 2만 원 됐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내려왔을 때 여기 같은 경우는 더 내려가더라도 이제는 손절 타임이 지났습니다. 손실이 아주 크신 분들은. 그럼 신규로 또 미국 증시 떨어지는 쪽에 베팅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이 구간에서 바닥을 잡아가서 뭐 지금 이 군데 이를 지킨다든지 횡보가 들어간다든지 반등하는 거래량이 나왔을 경우에는 나스닥이 지금 최근에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또 나올 수도 있다. 이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이 되더라도 이 생각도 가져가면서 미국 나스닥이 좀 쉬어갈 때 우리나라 어떤 섹터가 오를까? 반도체가 쉬어갈 때 어떤 섹터가 오를까? 여기까지 같이 생각해주고 숏 보시는 분들은 그때 가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미국 정리됐고 그 다음에 PC 물가가 여기 올랐어요. 이게 우리가 6월 FOMC 금리 인상 확률이 좀 올라갔다고 하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상보다 조금 높게 나왔는데 3월 상승률보다 약간 월가 전망치보다 0.1 더 나왔는데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을 제외한 근원 PCE 같은 경우 0.4 상승해서 예상치보다 0.1 더 올랐어요. 그래서 연준이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우리가 그 부분 보면 돼요. 작년처럼 그런 물가는 지금 현재 없어요. 미국이 경기가 아주 지금 좋은 상황은 아니죠. 실업률은 거의 없어요. 임금 상승률이 아직까지 확실하게 꺾이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다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미국이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더 강할 것 같지는 않아요. 이번에 이제 올라간 다음에. 그러면 우리나라도 항상 우리가 지수가 박스권일 때 올라가는 섹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봐달라는 거죠. 지수를 움직이는 섹터는 반도체란 말이에요. 코스닥은 2차 전지고.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 SQQQ가 이 정도 떨어졌다라고 한다는 거는 미국도 지금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 나스닥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부채 한도 협상이 지금 확실하게 타결이 되더라도 나스닥이 폭등할 가능성은 저는 그렇게 많이 없다고 보고 있어요. 요거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나스닥이 폭등을 하더라도 거침없이 상승을 하고 있죠. AI 투자 열풍이 있으면서 반도체 지수가 올라가면서. 근데 반도체 지수가 아주 강하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미리부터 막 급등한 반도체 또 올라가기 전에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이수페타시스 부터 해서 올라가기 전에 SNST 이런 종목 많이 올라 있어요. 이미 올라 있고 신고가 찍는 종목들도 있고 하지만 거기서 목요일 금요일 날 큰 반응이 없었던 반도체는 어느 정도 좀 올라 있는 거고 아예 뚫을 거면 뚫은 종목 안에서 언제 그 종목이 5일선 11선 기준으로 보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후속주가 2차전지에 나오듯이 반도체도 후속주가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월요일 휴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월요일날 휴장이라 좀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화요일날 출발 자체는 좋은 기업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부채 한도 협상이 이때 그 사이에 되면 좋아요. 좀 타결 가능성이 좀 베팅이 되고 있는 분위기죠. 그럼 타결되면 선반영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주가가 타결이 안 될 것 같아서 예전에 2011년도에 막 주가 빠졌을 때 신용등급 강등했을 때 그때는 코스피가 20% 빠졌잖아요. 그걸로 겁을 줬는데 저는 이번에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말씀드렸고 이번에는 증시가 올라있기 때문에 미국 지수에 대한 큰 기대는 우리가 협상 타결이 된다 할지라도 반짝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르면 주말에 타결된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정치권의 불확실성이 해소 기대감이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누르는 분위기예요. 이제는 인플레이션도 무시하고 가는 분위기죠. 인플레이션이 지금 옛날처럼 막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그래서 유가는 조금 올랐고 천연가스는 좀 하락했고 유가는 70불대에서 80불대 사이에 왔다 갔다 한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자, 미국 증시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자, 여기까지 정리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일본 증시에 대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주식 공부하시는 분들도 제가 일본 증시가 2년 박스에서 신고가를 가고 있다고 말씀드린 이 부분이 우리가 이 일본 증시가 앞으로 증시를 이끌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우 강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엔화가 약세란 말이에요. 경쟁력이 있다는 거죠. 우리 엔저 때문에 굉장히 우리 원화도 약세입니다. 엔화도 약세지만 6개월 만에 140엔 돌파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이 엔저인 상황에서 경기가 살아나고 수출 경쟁력이 있다고 한다면 일본 증시에 베팅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다는 거예요. 미국보다도. 신고가를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록적인 엔저, 뭐 150엔 간 적도 있지만 이 정도 140엔 요 정도가 유지되더라도 일본은 수출 경쟁력이 있는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학개미들이 계속해서 몰려가고 있어요. 그러면 일본 증시가 급등했을 때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일본 증시 안에서도 지금 어떤 종목이 오르는지 이렇게 뉴스들을 찾아보면 나오거든요. 아, 그러면 일본에서도 지금 주도주가 나오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체크를 해주고 일본 증시 추세가 쭉 이렇게 올랐죠. 그러면 이제 돈 싸들고 가면은 여기서 횡보 나와요. 그러면 한 2, 3주 있다가 눌림목일 때 또 일본 증시 상승하고 하는 증시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나라별로 틀리다라는 것까지 확실하게 이해해 주셨으면 됐어요. 물 한 잔만 먹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 증시 봐야죠. 그래서 지금 종목들이 앞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안에서 적어가면서 내 안에 맞는 종목, 내가 관심 있는 종목을 꼭 찾아주세요. 자,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제 우리가 코스피 지수가 올라 있는 상황. 자, 월봉 20월선 위로 왔죠. 코스피 같은 경우는 26,700을 우리가 찍을 가능성이 있죠. 거기까지는 우리가 염두를 하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지만 막 한 번에 뚫어서 3,000포인트 가기에는 약간의 우리가 리스크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항상 말씀드리죠. 코스닥은 다시 한번 900포인트를 찍고 우리가 거래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근데 어쨌든 코스닥 900이 뭐 코스피 2600에서 뭐 70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죠. 2차 전지가 지금 꽤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코스닥이 지키고 있죠. 이게 바로 반도체 주식이 우리나라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뿌듯한 건 뭐냐면 삼성전자 한번 다시 볼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테니까. 삼성전자 정말 손절 안 하길 잘했지? 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종목이든지 대표적인 기업이 저평가라고 한다면 적자 나오니까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고 원자재 가격 올라서 떨어졌고 외국인들은 쓸어가고 지금 개인들이 다 판다. 이것도 우리 가장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어떤 얘기인지 잘 들으세요. 우리 삼성전자 손절 안 하길 잘했지? 외국인이 다 깔아줬다. 원화 안정 이 부분 때문에 이제 개인들이 다 파니까 삼성전자 무조건 올라갈 것 같잖아요. 앞으로 쭉쭉쭉쭉 8, 9만 원까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당장은 아닐지언정 반도체 업황은 최악을 지나가서 내년 연말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말로 갈수록 흑자 정도 나오는 반도체주도 많이 나온다는 거. 올해가 어떻게 보면 반도체 우리가 장비주라든지 소재주가 우리가 보릿고개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 올랐는데도 우리가 원달러 환율 자체가 아직까지 이게 1200원대로 못 간 게 정말 신기한 거예요. 원달러 같은 경우가 1200원대 못 갔습니다. 근데 이 달러 같은 경우도 1200대에서 1300 박스 정도 유지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 한번 보시면 나와요. 작년에 우리가 이때 개인 투자자분들이 샀다고 나왔어요. 이때. 그러면 이제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맞다라고 지금 댓글 좀 부탁드릴게요. 이때 최저가에서 개인만 산다. 삼성전자 개인만 산다. 요때 기관 외국인 팔 때 개인만 산다라고 했을 경우에 저는 그 개인 투자자를 스마트겜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제정신 아니라는 얘기 들었죠. 하지만 지금은 개인 투자자가 분할적으로 이익 실현하는 개인 투자자가 매우 많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 무시하는데 2차 전지에서 개인 투자자가 최고 수익률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10조 이상 샀고 앞으로 또 계속 12, 13, 14조까지 이게 살지 또 어느 정도 올랐을 때 지금 반도체 시끄러우니까 또 개인 투자 사면 또 외국인 기관은 파는 날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1차 저항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7만원에서 7만 5천원 라인까지 바로 다이렉트로 오르게 되면 지금 현재 최저점에서 사신 분들, 오랫동안 들고 계신 분들은
수익이 정말 이때 사신 분들은 40% 이상 났고 배당 받았고, 예전부터 들고 계신 분들도 배당까지 받고 75,000원 가면은 바닥에서 55% 정도 계좌가 올라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단가가 이 가격이 집중돼 있습니다. 이 가격이. 왜냐면 밑에 있는 기간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단가들이 삼성전자 투자하시는 분들 거의 다 수익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삼성전자를 우리가 흥분할 게 아니라 뭐 한 74,000~75,000원 이렇게 도달이 되면은 또 한번 쉬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고, 반도체 지수 또 그때 가면은 순환매 나오다가 쉴 수 있어요. 한 타임 먼저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하이닉스 마찬가지라는 거죠. SK 하이닉스가. 그쵸?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이런 각도로 올랐는데 여기서 한두 번 더 오르면은 매물 나오는 거예요. 하이닉스 사는 게 아니라. 하이닉스에 이렇게 급등이 들어갔죠. 급등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이 부분부터는 절대적인 매물대. 하이닉스도 이 가격이 가게 되면 손해보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인내하고 힘들고 또 2차 전지 갈 때도 안 가고 버티고 하다가 이런 영광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이닉스도 11만원, 12만원 사이에서는 우리가 한번 반도체 쪽에 대해서는 조금 쉬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 들어요. 조금 더 위로 갔다 왔다 갔다 할지 몰라도 우리가 반도체 지수 한번 사면은 팔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이 기사 있죠. 반도체주를 상승을 외면하는 개인들이 갑자기 왜 이런 기사가 나와서 한 주간에 매도를 하는데 잘 실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 투자자의 장점이 유동성이 많기 때문에 샀다 팔았다를 잘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너무 고생했다는 거지. 작년, 재작년에. 근데 지금은 또 이 엔비디아 서프라이즈 덕분에 이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급등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는 이 참을 타서 우리가 차익 실현을 나서고 있다.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저는 11만원, 12만원 도달이 되면은 저는 쉬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다음 섹터를 준비해 줘야죠. 그러니까 지금 추천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삼성전자 매주 추천 나오잖아요. 작년에 영상들을 보셨던 분들은 내가 삼성전자 집중적으로 추천 나오고 7만원, 75,000원 이 사이 도달되면은 그때는 이제 내가 바닥에서 50% 계좌를 많은 분들이 손절 안 하고 올라온 거라서 조금 쉬어갈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지금은 반도체 관련주 안에 뭐 챗 GPT 관련주를 한번 찾아본다든지 들어오는 종목 안에서 급등하는 게 나올 수 있어요. 이 삼성전자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하고 거기를 집중하는 게 우리가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삼성전자 관련주 안에서 올라갈 거 없을까라고 찾으면 되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SNS택이다. 여기는 지금 어때요? 굉장히 많이 올라서 최근만 놓고 봤을 때는, 잘 들으세요.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최근만 놓고 봤을 때는 SNS택 안 올랐어요. 이번 주에는 별로. 다른 애들 많이 올랐는데 지난주에도 다른 종목 대비했을 때 많이 안 올랐죠. 신고가 근처에서 힘차게 오르지는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월봉 신고가인데 거래량이 좀 적어요. 그러면 이 구간에서는 SNS택도 조금 쉬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는 관련주 안에서. 하지만 이수페타시스는 핫한 종목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소개시켜 드린 거예요. 바로 가면 크게 간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이 밑에부터 한 1, 2주 전부터. 그래서 제가 멤버십에서도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딱 한 번 먹으니까 40%가 며칠 만에 나오는 거예요, 수익이. 이게 바로 주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급소 자리에 있는 종목을 반도체에서도 찾아줘야 됩니다. 이수페타시스도 급등이 들어갔어요, 이번 주에. 제일 많이 올랐죠. 그럼 여기서 이제 추격 매수를 하는 거는 우리가 또 도박을 하러 들어가는 거죠. 조금 더 가는 거지만 내가 또 이렇게 될 걸 찾는 게 중요하다. 또 우리 아비코 전자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번에 달린 거예요. 이번에 DDR5 관련주로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지금 DDR5 대장주거든요. 아비코 전자가. 근데 지금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 있는 상황에서는 다음 지금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올랐어도 여기가 추가적으로 급등을 할 가능성은 좀 어렵지 않겠냐. 추세를 유지하는 건 모르겠지만 전전주에 소개를 해드린 종목이에요. 이런 종목이 핫하죠. 한미반도체 한번 볼게요. 열광을 하고 했지만 이번 주에 별로 안 올랐어요. 여기는 또. 그러니까 그러면은 지난주에 많이 오르고 실적으로 반도체 지수가 미국이 이제 어제 올랐으니까 또
월요일날 시초가는 오를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 현재 신고가를 강하게 뚫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이 한미 반도체에 대해서 올라가게 되면 차익 실현이 나오는 거예요. 요런 종목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한미 반도체도 오르기 전 5월 17일 요럴 때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런 종목들을 한번 제가 준비해 봤으니까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주도주 한번 볼게요. 최근 핫한 종목 명신산업. 지난주에 소개시켜 드렸죠. 급등이 들어갔어요. 이게 바로 2차전지 후속주예요. 테슬라 수혜주. 또 여기 갖고 있는 자 월봉상으로 이번 달에 거래량이 증가되면서 실적도 좋은데 여기 딱 이렇게 올려놨죠. 그러면 요런 종목은 박스권 만들 가능성이 높아요. 뭐 21,000원에서 22,000~23,000원. 그러면 요 자리에서 하면은 다시 한번 박스 상단을 뚫을 가능성이 있죠. 최근에 핫한 종목이니까. 또룩스 핫한 종목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매각이 돼버리면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최근에 이런 종목이 HLB 이노베이션이 그랬었고 뭐 슈프리마 HQ 이런 종목들이 그랬어요. 삼화전기는 삼화전자는 이거 급등주예요.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애들은 뭔가 호재가 나와요. EV 첨단 소재 같은 종목들은 연타석 상한가 가는 종목들 호재가 나와서 저렇게 가는 거고 최근에 이제 보면 ISC도 지금 많이 올랐어요. 이제는 올랐습니다. 근데 여기가 추세가 너무 좋아서 사실 고점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왜냐하면 거래량이 지금 터지면서 올라가니까 이 ISC가 만약에 조정이 나왔을 경우에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주도주가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데 지금은 이제 상승 피로감이 있는 갭 상승이 계속 나온 상황이라는 걸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KNJ 이게 바로 신고가를 가는 종목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는 상장된 지 아주 오래되진 않았는데 지금 신고가 가고 있어서 지금 뭔가 오르긴 올랐는데 이게 단기간에 오른 다음에 조정 시에 또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그런 종목들이에요. 관심 종목에 넣어놓을 필요는 있겠죠. 여기까지가 막 달리는 종목이에요. 막 달리는 종목이고 그러면 순환매 최근에 유행하는 패턴이 뭐냐면 자원주가 여전히 순환매가 나와요. 미래생명자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올라가죠. 대장주로. 그랬더니 한탑이라는 기업이 밑에서 갑자기 상한가를 칩니다. 곡물주에서. 자, 고려산업도 급등이 들어갔어요. 밑에서. 그럼 자원주나 또 페라이트나 히토류 이쪽으로 아직 살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리오프닝 중에서도 실리콘2가 이렇게 살려져 있잖아요. 여기 사상 최대 실적으로. 핫한 종목이에요. 다 관심 종목 추가할 필요가 있겠죠. 우리 코스맥스가 화장품주로 강한데 코스맥스 NBT가 지금 또 새롭게 시작을 하죠. 여기는 중국 관련주로 또 새롭게 뜨는 섹터예요. 뜨는 종목이에요. 굉장히 오래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지금 LG 생활건강이라든지 아모레퍼시픽이 거래가 죽었어요. 중국 쪽의 철수라든지 실적이 또 아쉬운 부분들 때문에. 그 대신 올라가고 있는 코스메카 중소형주가 있잖아요. 잉그루드랩이라든지 중소형주는 올라가면 이렇게 상한가로 가버립니다. 아마 대형주 안에서도 해보신 분도 알겠지만 반도체가 올라가면 중소형주 상치는 종목 나오잖아요. 화장품주도 이렇게 되는 종목들이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유행하는 게 C큐브 같은 흐름. 상한가 두 번 치고 내려와서 거래량 세우고 5일선에서 급등하는 종목. 그래서 광전자 이런 섹터예요. 급등하고 나서 내려와서 20에서 거래량 증가하는 종목들. 또 뭐 상신전자 이런 종목들이 딱 똑같은 패턴을 상두방 치고 내려와서 20에서 거래량 증가 그 다음 5일선 타고 급등하는 종목. 요게 최근에 유행하는 급등하는 패턴입니다. 백광산업 2차전지 안에서 지금 새롭게 떠오르는 명신산업처럼 올라가는 종목이에요. 거래량이 많이 터지죠. 그러니까 여기서 월요일날 바로 급등 이제 못하면은 급등하면은 또 한 번 더 움직일지 몰라도 이렇게 급등을 하고 난 다음에 잡는 게 아니라 여러 번 급등을 한 종목이 20일선에서 거래량이 증가되는 종목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개별주 안에서 순환매가 나오니까 물론 신고가는 농심도 있습니다. 여기는 월봉을 보시면 꾸준한 주도주예요. 농심은 제가 앞으로 눌릴 때마다 보셨으면 좋겠어요. 엔터주는 뭐 JYP 엔터라든지 하이브 이거는 조금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엔터주는 단기간에 안 오른 엔터주는 또 보셔도 돼요. 게임주도. 근데 농심이나 이쪽은 꾸준하게 올라가거든요. 실적도 좋고. 그래서 농심 같은 기업을 우리가 오히려 대형주안에서 돌렸을 때 모아가는 리오프닝주, 뭐 클래시스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종목들이
월봉상으로 이제 추세를 준비하는 리오프닝 종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체크가 필요합니다. 다 좋은 종목들이에요. 휴비츠는 많이 올랐어요.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리오프닝 종목 안에서. 하지만 한 번에 죽지 않을 거예요. 또 내려오게 된다면 이런 종목도 또 움직입니다. 실적이 나오는 리오프닝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음식료 업종에서도 리오프닝이 있고 지금 말씀드린 종목들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감성 코퍼레이션 이런 종목들이 지금 이게 한 번에 급등하는 종목이 아니에요. 이런 종목들 비슷한 게 비올 같은 기업이 그런 기업이에요. 아시겠죠? 한 번에 안 죽습니다. 죽으면은 이 종목은 이제 세일인봉이 나오는 건데 이런 종목들은 감성 코퍼레이션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추적을 해달라는 거예요. 세력주는 엑스게이트 같은 종목들이 세력주죠. 이런 종목들은 이제 세력주예요. 많은 분들이 도전하기가 어려운 종목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본다면 자동차주도 최근에 핫했죠. 근데 자동차주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자동차주의 현대차가 쉬어가죠. 박스권 만들겠죠. 하지만 전고점을 뛰어넘을 만한 종목을 우리가 전장 쪽에 대한 실적이 나오고 가전 쪽도 이제 우리가 회복이 되고 반도체처럼 한다면 LG전자는 지금 어떻게 본다면 현대차는 지금 삼성전자처럼 쭉 오른 다음에 고점 박스를 만드는 구간이고 기아라든지 지금 급하게 매수해서 우리가 큰 수익을 내기보다는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움직이냐 하면 21선 부근에서 시간이 약간 필요해요. 막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자동차주 워낙 주도주기 때문에. 근데 후속주 이제 보면 아진산업이 급등을 했다 내려오고 모베이스전자가 급등을 했다 내려오고 한국무브넥스가 급등을 했다가 지금 내려오고 있죠. 현대공업, 코리아 FT 다 지금 급등을 했다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반도체 오를 때 자동차주 내려가지고 이런 종목도 내려온 다음에 반도체 쉬어갈 때 또 올라가는 게 자동차주가 되는 거예요. SL도 소개시켜드리고 급등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SL도 내려오고는 있지만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한번 딱 급등 자리에서 30%가 올라버리니까 시총 큰 거에서 HL 만도가 안 올랐습니다. 보니까 요거하고 현대모비스 대형주 보시는 분들은 여기가 안 올랐어요. 그럼 여기는 추세가 또 달라요. 다릅니다. LVMC 홀딩스도 지금 이번 달만 놓고 봤을 땐 제가 강조를 지난주 계속 드리고 있는데 지금 위로 강하게 치려고 준비 중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자동차주 안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 현대 글로비스 같은 종목들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안 오른 것들이 오르는 게 있고 올라다 떨어지는 애가 있구나. 그럼 자동차주는 계속 봐야 되는 섹터라고 머릿속에 입력을 하면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 우리가 반도체 안에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도 제가 봐드리겠지만 이따가 관심주로도 한번 쭉 말씀드려 볼게요. 어떤 거를 해야 될지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반도체주 찾기가. 지금 급등한 걸 또 소개하자니 차익 실현 나올 것 같고 자동차주는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오르지 않은 종목들은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이것까지 우리가 체크가 됐어요. 됐죠? 자, 그리고 2차 전지도 봐드릴 거고 또 올라갈 수 있는 섹터도 점검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 한 잔만 먹을게요. 이게 편집 영상이 아니에요. 구독, 좋아요, 엄지 지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말 동안에 와가지고 영상 또 1시간 20분 정도 될 텐데 많은 분들한테 제가 제 영상을 보면서 그동안 얘기했던 것들 많은 분들 계좌 손해 안 보고 지켜드리고 싶고 진심으로 같이 잘 되고 싶고 그래서 저는 될 종목이라고 하면 손절하라고 절대 하지 않아요. 이게 가장 중요하죠. 우리가 정말로 제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저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주말에 와서 이렇게 공부하고 영상 올려드릴 때도 하루 종일 공부하고 어제도 공부하고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냥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좋아요 버튼하고 댓글은 꼭 필요한 거겠죠? 우리가 제약바이오 업종에서는 또 제가 봤을 때는 뭐 HLB라든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추세는 21선에 있어요. 하지만 NDA 이제 신청을 했으니까 간암 쪽에 대해서 결과를 기다려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게 또 기다리면 길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셀트리온 같은 종목도 추세가 유지되니까 막상 또 안 가죠. 여기 전고점 오니까. 좀 약간 쉬는 타이밍이에요. 셀트리온도 그렇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그렇고 반도체 많이 오르면 또 안 갑니다. SK바이오팜은 또 이제 추세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대형주 안에서는
바이오도 우리 기술 수출이라든지 기술 이전, 임상 이런 관련주는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대화제약 이런 종목들도 수급이 좋은데 하나도 발산이 안 됐죠. 수급은 좋은데 정배열 21선에 있고 예전에 세력 들어왔었고 오르면은 크게 오르는 이 제약바이오가 이런 종목 대한유팜 이런 종목들도 월봉을 보면은 다 코로나 때 못 갔어요. 코로나 때 갔던 종목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한유팜도 예전에 2014년 대화제약도 2013년에 막 10배씩 올랐던 종목인데 코로나 때 올랐던 종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 두 종목도 관심 있게 실적도 다 좋은 기업이거든요. 또 JW 중해제약도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최근에 오른 거예요. 이런 종목들이. 그러니까 제약주 안에서 큰 문제가 안 되는 기업들이 좀 움직이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왜 이렇게 힘드냐면 이건 또 코로나 때 수혜를 또 봤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여기는 이제 바닥 따지기 하는 상황이에요. 대형주 안에. 한미약품 볼까요? 한미약품도 쭉 오른 다음에 이제 좀 쉬었어요. 그러니까 한미약품은 항상 실적이 나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에 또 갈 때 2차전지 쉬고 하듯이 쉬고 있는 정도 대형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바이오 종목은 많은 분들이 이제 또 급등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ABL 바이오 같은 기업들 급등한 다음에 최근에 쉬어가고 있고, 여기 추세 아직 이제 만들어가고 있고, 매드팩토 여기가 최근에 뉴스 좋은 거 많이 나오고 상한가 치고 나서 이때 소개시켜드리고 나서 30% 수익 드리고 말씀드렸었거든요. 지금 많이 내려온 상황이죠. 이런 거 이제 지금 또 관심 가져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승 눌림 목자리 조정 이후에 다시 자리 잡는 종목들. 그쵸? 알테오젠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또 못 갔어요. 근데 여기는 상한가 간 건 아니니까 많이 떨어졌는데 매드팩토 월봉상으로 쭉 내려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 안에서 또 반등 들어가면 뭐 10에서 20% 반등 들어가고 이러니까 그렇게 한번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보시는 것도 제약바이오는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2차전지는 제가 오늘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상신 EDP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거든요. 밑에서 저희 멤버십 가족분들도 무료 영상 여기서도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사신 분들은 또 한 20% 넘게 반등이 들어간 거거든요. 코스모 신소재가 주도주입니다. 주도주예요. 여기 박스 만들고 있죠? 지금 빠졌다 할지라도 계속 추적해야 돼요. 거량 터지면서 막 내려가지 않는 이상은 지금 상승 추세 유지되고 있는 기업이 코스모 신소재, 호재들도 나온 기업이고. 근데 코스모 화학은 반대로 많이 떨어졌죠? 여기는 낙폭과대 반등 같은 패턴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요번 저점 깨지 않으면은 뭐 쌍바닥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요번 저점 있잖아요. 여기 한 46,000원. 원래 1차 반등 목표치가 53,000원에서 5,00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제가 멤버십에서도 딱 알려드리고 이익 실현하고 그래요. 낙폭과대 종목이니까. 근데 요런 종목들은 포스코 엠텍 같은 종목이에요. 여기 보니까 포스코 엠텍이 또 살려주고 있어요. 보니까 살려주죠. 올라가면 또 많이 오릅니다. 여기 지금 또 보니까 포스코 엠텍이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포스코 퓨처엠보다 추세가 조금 더 단기적으로 낮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많이 올랐지만 포스코 엠텍이 지금 요 포스코자 들어간 종목 안에서는 추세 만들고 있는 종목이에요.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는 두 번 오르고 급등하고 이제 박스 만드는 구간에 왔다면 포스코 엠텍은 낙폭과대 이후에 4만원에서 2만원 찍고 반등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한 번 더 오르게 되면 또 차익 실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2차전지는 반등하는 게 있고, 포스코 퓨처엠이나 포스코 홀딩스는 제가 3년 보시고 모아가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사세요. 지금 당장 이거에 대해서 뭐 전고점 넘고 대박을 노리는 매매는 어차피 처음에 투자했던 마음하고 맞지 않아요. 우리가 삼성전자에서 다 경험했고 카카오에서도 경험을 했어요. 사는 건 다 사고 기다리는 건 3년 기다리면 나중에 물을 못 타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탄다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단가가 낮아져야 돼. 10,000원에 사고 9,500원에 사면 그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단가를 낮추려고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신다면 3년을 모아야 돼요. 모으시려면. 이해되셨죠? 반면에 우리 2차전지 안에서 추세 또 그려가는 게 SK 이노베이션. 요거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추세 그려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삼성 SDI는 모아가는 자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를 아예 길게 보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반면에 백광산업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급등이 나왔죠.
근데 예전에 올랐던 또 전고체 관련주 내려와서 반등 제대로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장주는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한테 달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에코프로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데 에코프로 대변인 아니에요. 근데 응원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게 코스닥을 이끌어서 이렇게 해줬어요. 그래서 이거 올라갈 때 그 덕본 기업들, 우리가 에코프로 덕본 2차전지가 얼마나 많아요? 에코프로 올라가니까 이거 2차전지 추천 나오고 저거 2차전지 추천 나와서 덕을 봤는데 이제 싹 올라가고 이제 떨어진다고 하니까 새 토막 난다, 내 토막 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가 그게 내가 여기서 수익을 안 봤다 할지언정 똑같은 거 아니에요? 내가 막 필요할 때 에코프로 효과가 얼마나 컸어요. 그 덕에 포스코 홀딩스도 올랐었고 LG 화학도 올랐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후속주로 LNF도 에코프로 추천 나올 때 에코프로가 쉬어갈 때 여기서 급등 들어갔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았어요. 에코프로는 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공격을 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6천억에 대한 오버행 이슈는 사라졌다고 봐야 되죠. 콜옵션 포기하셨기 때문에. 하지만 공매도가 심한 건 사실이에요. 공매도가 몽크 수익이 나겠어요. 에코프로 지금 공매도 최근에 좀 줄어들고 에코프로 BM 보세요. 공매도 20%씩 때려요. 근데 수익이 났나요? 최근 일주일 동안 보면은 또 바닥에서 많이 올랐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열흘 동안에 공매도 계속 치잖아요. 에코프로 BM 떨어진다고.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을 함부로 공매도 때리면은 정말로 막 내려가서 공매도 쳐서 수익을 크게 볼 수도 있지만 지금 에코프로가 호재가 나와서 갔었어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대주주 구속이라는 악재가 있었어요. 대표이사 구속이라는 게. 우리 뭐 도주할 수 있다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11억 때문에. 지금 재산이 얼만데요. 잘한 부분도 있어요. 콜옵션 포기하는 거는 일반 사람들은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코프로도 여기서 이제 조금 거래량이 잡아주면서 박스 좀 만들어주면 괜찮을 것 같고 에코프로도 50만 원이 강하게 이탈되면 조금 더 여기서 박스 만들다가 바로 올라갈지 올라가다가 한번 또 밑으로 뺐다 갈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50만 원을 지금 크게 이탈시키지 않고 잘 버티고 있다. 다른 2차 전지에 비해서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실적이 정말로 나오는 회사예요. 에코프로 BM은. 그래서 항상 추적을 해야 되고 현재는 어제나 그제나 별로 다른 것도 없고 힘들어 하실 필요도 없어요. 왜 힘든지를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다른 종목들이 급등을 할 때 내가 고점에서 이때 쌍봉 나올 수 있다고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여기서 조금 떨어진다고 다른 분들 수익 안 날 때 얼마나 큰 수익을 봤어요? 이 정도면 너무나 감사한 일인 거예요. 아, 에코프로는 그래도 실적이 나오는 주식이라서 잘 버텨주는구나. 역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하지만 고점에서 내가 신용을 샀다든지 빚내서 투자했으면 힘든 건 당연한 거예요. 주식이 이렇게 급등을 했을 때 사면 항상 힘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이제 조금 바로 올라갈지 이 60에서 지키고 올라갔으면 하는 마음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바로 못 가고 횡보가 좀 들어가고 하더라도 한 번에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에코프로는. 왜? 그러기엔 다른 종목들은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추적을 할 종목 알려드립니다. 코스모 신소재, 에코프로 BM, 코스모 화학, 그 다음에 윤성 FNC. 아시겠죠? 윤성 FNC하고 코스모 신소재가 제가 봤을 때는 확실한 주도주예요. 여 안에서. 그러니까 요게 요런 식으로 버텨준다? 그러면 이거는 공매도가 되거든요. 윤성 FNC는. 근데도 왜 이거를 함부로 공격을 못할까요? 실적이 너무 잘 나올 것 같은 거예요. 앞으로. 무서운 거예요. 신규 상장주에서. 그러니까 항상 윤성 FNC도 같이 보셔라.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까지 같이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맞고 금양은 제가 지금 한 달 넘게 말씀드려요. 몽골 광산 나왔을 때도 말씀드려서 또 물어보신 분들 7만 원 정도에서 또 내려올 수 있다는 말씀드려서 대놓고 말씀을 제가 드리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소신 투자를 하시되 이 가격을 깨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몽골 광산에 대한 부분들 또 2차 전지 공장 짓고 하는 부분들 에코프로보다 더 올랐어요. 이게 이게 한 4,000원부터 한 20배, 30배 가까이 밑에서부터 오른 거 예전부터 따지기는 어렵지만 20배 넘게 올랐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 내려왔어요. 예를 들어서 121선을. 그러면은 여기 121선을 크게 이탈 안 하고 여기서 이제 만약 밑으로 121선을 밀더라도 양봉으로 거래량이 위로 나오면은 이
나오게 된다면 예전에 여기 또 6만 원, 7만 원의 매물대가 되는 거예요. 올라가게 된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는 내려오더라도 방어를 하는 주체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올라가려면은.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금 이거를 손절 못 하시는 분들은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121선을 우리가 항상 이렇게 내려다보면 깰 수도 있거든요. 깰 때 깨더라도 대량 거래가 안 나와야 돼요. 지금 대량 거래는 안 나왔거든요. 대량 거래가 안 나오고 뭐 건든다든지 아니면 121선을 지키고 여기서 양봉이 나와야지 금양이 낙폭과대 반등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이게 전고점을 가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너무 많이 올라 있어요. 이건 에코프로보다도 더 많이 오른 종목이거든요. 근데 에코프로 정도 실적이 나오진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추적을 계속 하기에는 약간 이 종목은 우리가 기업 가치나 미래 성장성이 좀 많이 반영이 돼 있는 기업이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볼 때도 항상 많이 오른 종목은 또 내려오고, 또 새롭게 뜨는 종목 있잖아요. 명신산업. 명신산업 같은 기업들을 한번 또 뭐 상한가 가는 종목 아니니까 관심 없을 수도 있는데, 요게 21,000원에서 21,500원 라인에서 지켜준다고 한다면 다음 달에도 상승 추세가 이어질 수 있는 상승 장악형이 나왔죠. 그래서 이 회사 가지고 있는 MS 오토텍 꼭 보세요. 이 월봉상으로 우리가 항상 이렇게 조금씩 오르다가 주가가 발산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요 기업이 지금 바로 못 가는 이유는 어차피 제가 이거 올 초부터 말씀드린 종목이에요. 근데 회사가 많이 좋아지고 명신산업의 가치가 올라가고 또 테슬라 관련 호재도 있고 차량 경량화 관련주인데, 여기가 지금 최근에 이러는 게 전환사채 물량 상장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전환사채 물량이 상장되게 되면 바로 못 갑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충분히 모아가기에 가치가 있는 2차전지 기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차전지 기업 안에서는 요 정도 제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2차전지는 요 정도 말씀드리겠고, 만약에 이제 뭐 우리가 자원주 안에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원주 안에서도 우리가 움직이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최근에 미래생명자원, 뭐 삼화전기, 또 우리가 밑에서 올라가는 한탑, 이런 뭐 곡물주, 자원주 이쪽 섹터하고 연관이 돼 있으면서 전기차, 우리 전장 관련주, 중국 BYD 관련주죠.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니까 그 석탄 관련주이면서 뭐 매출 1년에 4조 정도 나오는 회사인데, 요게 거래량이 없이 빠졌거든요. 월봉상으로. 지금 월봉 20월선에서 아직 120월선 다시 돌파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고, 거래량 없이 빠졌잖아요. 이 GS글로벌 회사 좋습니다. 그러면 요렇게 내려온 다음에 쏘는 기업이 또 많아요. 내려온 다음에 고려산업. 그쵸? 요 곡물주 안에서 고려산업이라든지 요 밑에서 21선 깨고 급등 들어와 버렸죠. 이런 애들도. 미래생명자원도 사실 이거는 확 내려오고 급등 들어가고 이런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곡물주 안에서 이제 순환매가 그래도 나오긴 나오는 것 같아요. 뭐 곡물주는 끝났네 이렇게 하고 페라이트 관련주 끝났네 하기가 어려운 게, 삼화전자가 또 막 이런 식으로 살려져 있거든요. 급등한 다음에 떨어지지 그렇게 급락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장 쪽이면서 우리가 곡물 쪽이다 그러면 여기가 GS글로벌이 여기서 크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내려가지 않는 이상은 21선 올라타게 되면 꼭 보셔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도 벌써 얘기한 지 몇 달 됐어요. 근데 최근에 수급이 이제 들어오면서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수천만 주 거래량이 한번 터질 수 있는 기업이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차전지 됐어요. 2차전지 됐고, 오늘 이제 또 관심 종목도 말씀드려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구독, 엄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설 섹터 안에서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대우건설을 준비하자. 이 대우건설 하이닉스하고 똑같아요. 하이닉스 오르기 전 이 밑바닥 여기하고 똑같습니다. 오를 때 한 일주일 오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식이. 대우건설도 올라가게 되면은 뭐 한 6,000원, 7,000원 사이 충분히 이제 여기는 경쟁력이죠, 원전부터. 이제 미래를 준비한다면, 하반기를 준비한다면 BL, ENC 같은 종목, 대형주 보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우크라이나 재건은 현대 에버다임이 정확하게 제가 고점 예측이 됐었기 때문에 제가 요런 부분들 데모 같은 기업들 급등 나왔죠. 근데 재건 관련주에서 안 간 거는 또 이 회사 괜찮은 건 진성TC가 회사 괜찮은 것 같아요. 요 기업 한번 보시고, 요번에는 예전에 제가 대창단조 많이 말씀드렸는데 거래량이나 대금이 좀 더 많아서 요번엔 진성TC를 좀 볼 수 있도록 하겠고,
또 뭐 한국 토지신탁 같은 종목 이런 기업들은 우리 최근에 막 급등한 종목 나오잖아요. 개별주 안에서도 삼부토금 막 상한가고 그러잖아요. 대건 관련주로 실적하고 상관없이 막 연상 세방 가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신원종합개발 액면가 5,000원짜리예요. 신원종합개발이. 그래서 아마도 이번 주에 거래 한번 터졌었는데 올라가게 되면 요거나 토지신탁 같은 종목은 뭐 20% 30% 오를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정도 떨어졌는데 토지신탁 배당 8% 주는 기업이거든요. 한번 움직이면 많이 움직일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신원종합개발하고 대형주는 DLENC하고 대우건설 보시고 삼성 엔지니어는 제가 이것도 몇 년 말씀드렸는데 지금 박스 약간 쉬어가는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실적은 어떤 기업보다 좋죠. 조선주는 삼성중공업, 하이로코리아 이런 우리가 또 후속주들이 있단 말이에요. 히팅밸브 쪽에 하이로코리아보다 좋은 기업 없습니다. 가치 섹터로. 아시겠죠? 그래서 하이로코리아하고 삼성중공업을 우리가 조정시마다 하반기를 이끌 수 있는 조선건설 쪽에서는 또 대형주 탑픽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괜찮죠? 리오프닝 쪽만 제가 말씀드리는데 리오프닝 쪽은 제가 이렇게 봐요. 최근에 뭐 아까도 비올이라든지 휴비츠 이런 종목들 많이 올랐고 조정시 봐야 되겠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소개시켜 드리고 나서 엔터주는 JYP 엔터도 지금 단기간에 많이 올라서 여기서 오르게 되면 한번 차익 실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쉬어간다고 보면은 뭐 잉글우드랩이라든지 이런 것들 막 실리콘2 막 이런 애들이 지금 완전 세거든요. 실리콘2가 조정 나왔을 때 한번 볼만한 종목일 것 같아요. 잉글우드랩도 끝난 건 아닌 것 같고 화장품은 우리가 뭐 코스맥스가 추세 타는데 코스맥스 뭐 NBT 같은 기업 이런 거 한번 최근에 리포트도 나오더라고요. 아니면 글로벌 텍스프리가 올해 내년에 실적 굉장히 좋아질 것 같으니까 정배열 21선에서 보는 거예요. 무조건 주식은 월봉 보시면은 바닥에서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계속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뭐 자동차 쪽에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MS 오토텍 들고 DY가 로봇 관련주이면서 월봉상으로 실적이 매우 좋은데 지금 이제 한번 월봉상으로 올랐죠? DY 이거 요거 모아가기에 정말로 좋아요. 자회사는 DY 파워입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로봇 AI도 제가 한번 다음에 찾아볼게요. 오늘은 또 뭐 리오프닝 애니 능률이나 이런 종목들은 ENK 피부임생 이런 종목들은 뭐하고 비슷하냐면 신원종합개발이나 아까 토지신탁 이런 바닥 종목하고 비슷해요. 이해되셨죠? 거래량은 없지만 GKL은 요 관련주 안에 대형주 안에서는 또 이게 강한 편이고 GKL은 근데 글로벌 텍스프리하고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CJCGV는 완전 바닥에 있기 때문에 하반기 때 실적이 턴 들어가요. 이제 우리가 CJCGV는 대작들이 나오고 한다면은 모기업에서 이제 베트남, 인도 쪽의 실적이 좋아지고 중국 쪽도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이 CJCGV도 이제는 에너지를 많이 모으지 않았나. 오르게 되면 거래 터질 것 같아요. CJCGV도 대형주 보시는 분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설명을 드렸는데 시간이 벌써 1시간 8분 됐어요. 자, 이제는 제가 더 많은 종목을 사실 제가 지금 또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자, 지금 영상 보시면서 지금 댓글 꼭 부탁드리겠고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유튜브에서도 꼭 이 불사조 만나서 잘 됐다는 얘기 듣는 게 저희 소원이고 그러면 저는 됐어요. 그러면 내가 밥 안 먹어도 배부른 거죠. 그러면 너무 행복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영상 보더라도 얼마나 많은 내용들을 정리를 해드렸어요. 뉴스들 정리하고 내 생각 그동안 꾸준히 말씀드리고 무료 영상입니다. 그래서 좋아요고 댓글은 제가 하나하나 읽으면서 정말 큰 힘이 된다 말씀드릴게요. 그럼 다음 주에 조금 기대되는 종목은 없는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을 했을 때 다음 주에 그래도 좀 올라갈 만한 반도체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삼성전자 정말 뿌듯하고 SK하이닉스 뿌듯해요. 현대차도 뿌듯하고 기아도 뿌듯합니다. 현대모비스 대형주 안에서는 뿌듯하지 않아요. 아직 제대로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요 현대모비스를 꼭 지금 이 가격에서는 모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대형주 보시는 분들. 그리고 HL만도 이게 자리가 괜찮아요.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현대 글로비스도 그렇긴 한데 글로비스는 한번 올랐고
만도도 안 올랐으니까 이 종목들은 대형주 보시는 분들, 그러니까 SL 정도 되는 급, 시총 큰 거, SL이 여기서 소개시켜드리자마자 급등 늘어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쪽에서는 우리가 이수페타시스를 크게 성공시켰거든요, 정말로. 이게 최고 종목이라 그랬어요. 가상현실, 증강현실. 나무가는 조금 거래량이 좀 더 나올 때 계속 추적만 하세요. 아시겠죠? 제약바이오에서는 매드팩토를 상승 눌림목 자리에서 딱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상치고 세력이 남아있잖아요. 바이오 제약주가 뭐 SK 바이오팜도 그렇고, 바이오팜도 코로나 때 오른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배열 종목을 항상 추적을 하시고, 매드팩토가 상한가에서 거래 터지고 지금 쉬어서 손절가 드릴게요. 2만원, 2만500원 이탈 안 되면은 한번 윗방향으로 이렇게 위로 거래량이 터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매드팩토 상승 눌림목으로 한번 보시고, 반도체 관련주 안에서 지금 안 오른 게 TSE가 안 오른 것 같아요. TSE. 그러니까 고민되는 게 TSE하고 STI.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위로 거래 터진 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예전에 주성 엔지니어링 하나마이크론 설명드렸잖아요. 이런 종목은 여기 그 연초에 올랐었던 이 거래량을 넘지는 못하더라고요. 주성 엔지니어링도 그렇고. 물론 넘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요 매물대가 STI도 좀 약해요. 그리고 TSE도 매물대가 좀 약해요. 수급도 괜찮고. 그래서 TSE가 괜찮은 것 같아요. 뭐 42,000원에서 3,000원 사이 괜찮은 것 같아요. 요거 기대주로, 반도체 후속주로. 또 뭐 코리아 서킷도 이것도 매물대가 없긴 없어요. 매물대가 그렇게 여기 장대봉 친 이 세력 들어온 거 말고는 코리아 서킷도 많이 떨어지고 아직 반등이 안 들어가는데 자리만 들어가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요 세 개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 많이 오른 반도체가 또 급등하는 게 아니라 시초가 올라가면 차익 실현 매물 나오니까 뭔가 올랐을 때 따라 붙을 만한 종목으로 코리아 서킷, TSE, STI 딱 손절가 잡으시고 마이너스 5% 잡고 위로 거래 터지는 거 한번 기대해보자 라고 말씀드렸어요. 괜찮죠?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괜찮았고, 그러니까 걔가 계속 추적을 해드려요. LG 이노텍도 제가 계속 하는 종목인데, 요거는 이제 30만원 쪽 오면 저항이 한번 나올 것 같아서 올라가게 되면, 일단 여기서는 이제 또 올라가고 있죠. 대형주 보시는 분들은. 그래서 자동차주,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동차주 하나만 더 드리면 LVMC 홀딩스가 뭔가 좀 굉장히 움직임이 좋아요. 이거는 왜냐하면 광산 개발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 히토류 관련주가 막 상한가 연상을 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광산 개발 작년 3월부터 이제 준비한다 그랬고, 작년 6월, 12월, 또 올해 2월까지 하고 있다는 확인은 받았어요. 그래서 그 뉴스 나오면 정말 크게 갈 것 같고, 지금 다른 자동차주가 쉬어갈 때 지금 얘가 지금 거래량이 터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증까지 줬고, 부채 비율은 자동차주 중에 50%밖에 안 되는, 자산이 6천억 넘어가는 회사인데 그거밖에 안 되고, 턴어라운드, 여기는 단순 자동차 문짝 만드는 회사가 아니에요. 바퀴 만드는 회사가 아니고, 라오스에서 판매하는 현대차, 기아차는 모조리 여기서 만들고, 또 미얀마 현대차는 모조리 LV에서 유통하고, 그러니까 공산주의 국가인 나라를 독점으로, 베트남은 현대차가 LV랑 안 하고 베트남 현지 기업이랑 하지만 라오스나 미얀마는 LV랑 하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1000억 정도가 3년 동안의 대주주가, 우리 전환사채 CB가 보통 주식 전환하면 악재잖아요. 팔아먹으니까. 예를 들어서 다이나믹 디자인이다, 전환사채 유증 4배 오르고 하면 팔잖아요. EV 첨단 소재도 판단 말이에요. 주식 전환 파는 거예요. EM 플러스도 그렇고, 파는 거예요, 주식 전환 하면은. 근데 LV는 대주주가 이미 예전에 전환사채 넣은 것도 그대로 2천만 주가 인도차이나 뱅크 쪽으로 지분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인도차이나 뱅크가 오세영 회장, 여기 대표이사가 최대 90% 지분을 갖고 있는 은행이거든요. 그래서 주식 전환을 하려면은, 제가 왜 지금 강조드리냐면 7월 12일까지 주식 전환을 해야 돼요. 그 전에. 그때까지 기다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요번에 전환사채 리픽싱 된 게 1760원이거든요. 무증을 안 받는 대신에. 그러면은
주가가 만약에 많이 올라 있으면 상향 리픽싱을 해야 돼요. 작년에도 상향 리픽싱 한번 했었거든요. 주가가 이제는 전환사채가 밑에 내려와 있다고 주식 전환 안 하면 최저가에 되는 게 아니고 올라가면 또 상향 리픽싱 해야 되거든요. 주식 전환 안 하게 되면. 그래서 한번 제대로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실적은 당연히 작년보다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전기차 충전 사업을 한다는 뉴스 있죠. 카카오 모빌리티하고 협업하고 동구바이오제약하고 제약 사업하고 물류 사업도 현대차 나온 직원들이 살인 법인이랑 같이 하고 있고 베트남에서는 트럭 2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예전 시총이 1조 5천억에서 7천억 정도 됐었기 때문에 1조까지는 프리미엄 붙어야 돼. 이때는 라오스에서 현대차, 기아차밖에 안 했었어요. 근데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수십 가지고 다 성공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도 끝났고 동남아가 지금 뭐 자리가 없잖아요. 거기 호텔 숙박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리오프닝이 잘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승 장악형이 나왔는데 아직 급등을 안 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제는 앞으로 이제 실적도 좀 좋아지면서 이제부터 시작하는 종목이고 2,500원이 넘으면은 그러니까 저는 바닥에서 이제 한 3배 정도 이상을 본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2,500원이 옛날로 따지면 이제 뭐 4,000원인 거예요. 유증도 했었고 무증도 했었기 때문에 2,500원이 넘어가게 되면은 뭐 위에 매물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거래량이 없잖아요. 밑에 있을 때가. 이제 거래량이 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천만 주, 1,000만 주가 터지고 그 이상도 터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 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1,000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했죠. 대주주가. 그래서 다음 주 기대주로 요거까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요거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좋은지 말씀 못 드리겠어요. 자동차 쪽에서는 뭐 현대모비스, HL, 만도 대형주, 그리고 ALVMC 홀딩스, MS 오토텍은 계속 이제 전환사채 물량 소화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낙폭과대 자동차 보면서 제약바이오, 매드팩토, 우리가 코리아 서킷, STI, TSE 중에 어떤 게 좀 이렇게 세게 움직일지는 우리가 체크가 필요해야 할 것 같은데 다 위에 매물대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월요일날 붕 뜨면은 차익 실현 나오는 종목이 있지만 요건 따라 붙을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됐죠? 자, 제가 이렇게 하고 나니까 마음도 편하고 그래요. 영상이 너무 길다고 3번 정도 보셔야 되겠죠. 이거 한 번 보고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소개 하나 해드릴게요. 자, 제가 앵무새 한 마리 입양했어요. 여기 우리 유기니아 앵무인데 안에 날개를 펴면 빨간색입니다. 빨간색 종도 있는데 수컷이 초록색이에요. 그래서 성격도 수컷이 좋다 그래서 수컷을 데려왔는데 앞으로 행운의 우리 마스코트, 그래서 상한가 마스코트, 이름은 제리입니다. 그래서 소개해 드리려고 보여드려요. 여기 제리 초록색 예쁘죠? 그래서 앞으로 제리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제가 이제 말도 한번 가르쳐 보려고요. 제가 하도 회사에 많이 있다 보니까 오늘도 회사에서 이렇게 공부하고 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 제리 많이 응원해 주시고 지금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구독, 좋아요, 엄지하고 도움 됐다. 그리고 불사조 수고했어. 이런 얘기하면 진짜 너무 좋잖아요. 아시겠죠? 됐습니다. 그래서 멤버십 가입은 꼭 해보시고 거기서는 종목을 콕 집어서 매수가 드리고 하니까 한 달이라도 해보세요. 후회는 없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좋아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1시간 20분 강의했는데 그래도 미국 증시 어제 체크하고 완벽하게 정리 끝냈으니까 어쨌든 주말 동안 또 일요일, 월요일까지 휴일입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항상 포트폴리오를 해주시고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삼성전자 보면 알잖아요. 하이닉스, 현대차 보면 다 올라오죠. 좋은 기업들은 올라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더 앞으로 꼼꼼하게 해서 대영상 시청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킵니다. 그 정도로 모든 영상을 이 하나로 끝낼 수 있도록 제가 무료 영상이라도 최선을 다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사랑합니다.